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안용현 기자. 조윤재 기자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정규로 찾아온 저희 보이스인데요. 사실 오늘 방송은 저와 안 기자님의 SWBS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의 보이스 시작해 봐야겠죠? 안 기자님, 2024년 1학기 마지막 보이스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중대시민재해법입니다. 명칭이 다소 어려워서 중대시민재해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기자님, 중대시민재해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중대시민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다라. 이 기준은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해당 법령에서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님께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오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사건 때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사건은 수원 스타필드 스포츠몬스터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건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경기 수원 스타필드에 위치한 스포츠몬스터에서 60대 여성이 체험기구를 즐기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 해당 시설에서 프리폴이라고 불리우는 번지점프 체험기구를 이용 중이던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건데요. 맞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한 겁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하부엔 모두 안전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카라비너의 결착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스포츠 문화시설, 이전에도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스타필드 번지점프를 검색하면 많은 후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 영상 속 체험자는 망설이는 듯 바닥을 내려보지만 안전요원은 무릎으로 체험자를 살며시 밀어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이전에도 놀이기구의 안전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었던 거군요. 스포츠 몬스터 측은 안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위해 27일부터 휴점하고 당분간은 휴점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죠. 정확합니다. 심지어 해당 시설을 관리하던 안전요원이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은 알바생도 아니었던 겁니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게 된 건데요. 현재 경찰은 해당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 사건이 안전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하지 않다가 발생하게 된 날벼락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유가족은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사건 브리핑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전문가님께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고와 관련해 그에 대한 분석과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의 구성 요건, 법률의 예시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는지, 또 발생했다면 이전에 어떤 방법과 수위로 처벌이 되었는지도 자세히 여쭤봤으니까요. 함께 가보시죠. 보이스 캐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내용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중대시민재해 규정은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는 모두 양벌 규정인데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병과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법 규정과 다르게 1년 이하, 즉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그 징역을 규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또 다른 특징은 경영책임자 등이 속한 법인이나 기관에도 10억 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법인에는 벌금 1억 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 수급인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고에 해당하지 동일한 사고가 아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판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크게 갈리고 있진 않습니다. 사건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시설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안전장치의 강화, 에어백 추가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여론입니다. 맞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여러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해당 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포츠몬스터의 운영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 법 검토 뒤에야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난다고 하니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보이스, 최근 화두가 된 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더 고려하는 법안이 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방환미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후 일어나는 법안 수정과 적용은 소용이 없기에 정부와 사법기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보이스는 저희 52기 보도부의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윤지씨, 소감이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까? 어떤 방송이 내 마지막 방송일까? 항상 생각했는데 저희 보이스가 제 마지막 방송이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뿌듯한 순간도 많아 알찬 경험이었습니다. 형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부터 여러 방송으로 학우분들을 찾아뵀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니 믿기지가 않지만 그동안 열심히 방송을 만들었기에 후회는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방송이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그리고 많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마지막 보이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